이 피팅의 세계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야, 한번 나도 피팅 한번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정식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피팅을 받아본 적은 없어서 오늘 촬영을 기회 삼아서 저도 한번 이 피팅의 정석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뛰어난 경험과 능력을 갖추신 두 분 클럽 닥터님들께 한번 피팅을 받아보는 영광을 한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께 이제 오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요. 이제 저희들이 화면으로 예. 고객님들 정보 뭐 여기 보시면 구력이라든지 핸디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런 정보들도 저희들이 받고 온라인으로 다 이제 고객님들께서 써주고 계시고요. 사용하시는 클럽이라든지 뭐 어떤 걸 시타해 보시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서 서로 인터뷰를 한번 시간을 갖고 제품을 지금 쓰시는 걸 가지고 오시면 아무래도 그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걸로 좀 쳐보시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은 대략 한 몇 cm? 저는 180cm. 구력은 대략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구력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30대 후반에 네. 한 3, 4년 좀 치다가 그 뒤로는 이제 간헐적인 거라고 할까요? 뭐 1년에 뭐 10번을 친다든지. 좀 되게 예민한 거 있어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핸디예요. 핸디. 네, 혼자 오실 때는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참 열심히 칠 때는 네. 70대를 쳤었어요. 네. 그리고 잘 안 맞는 날은 뭐 100개도 치고요. 네. 종잡을 수 없어요, 저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핸디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습량 한 달에 한 저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연습하면 많이 하는 것 하시겠네요. 같아요. 거의 그러면 바쁘시니까 이제 라운딩 있으시면 라운딩 위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그런. 참 아쉬워요. 라운드에 앞서서 뭐 볼이라도 좀 몇 개 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허겁지겁 가서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이제 체조하는 게 전부니까요. 그러고 첫 번을 또 엄청 세게 치려고 하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샷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라운드를 힘들게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레슨 안 받으시는. 저 같은 사람들의 고민은 박인 프로한테 골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이러면은 저절로 레슨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좋은 점은 아주 세계 최고의 선수들한테 아주 세계 최고의 팁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는 박인비 프로가 가르쳐 준다 그러지. 하루는 최경주 프로가 가르쳐 준다. 하루는 타이거 우즈 흉내내고. 그러다 보면 나는 골프를 원래 어떻게 쳤었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요. 뭐 내 거는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기본적인 이제 상황들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됐고요. 네네네. 기자님 사용하시는 클럽은 안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혹시 로프트는 몇 도 정도 쓰시는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9.5도 9.5도 혹은 쓰시고, 10도 이렇게 많이 또 쓰고요. 쓰시고 샤프트는 예전에는 60g대의 레귤러 스티프를 쓰다가 지금은 좀 힘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g대를 쓰는데 50g대의 RS를 쓰면은 천천히 이렇게 할 땐 맞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스티프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맞을 때는 좀 강한 채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또 잘 안 맞을 때는 아유 그냥 레귤러 가져올 걸. 그렇죠. 그러면 드라이버 거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맞으면 진짜 멀리 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m 나갈까요? 200m 안팎인 것 같아요. 더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클럽이 고치고 싶다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 안 좋아서 방향을 잡고 싶다 이런 거라던가. 저는 아무래도 방향성을 중시해요. 아무리 잘 맞은 공도 죽어있는 공보다는 살아있는 공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살고 보자. 뭐 물론 그러면서 당연히 거리도 나오면 훨씬 더 좋은. 그럼요. 드라이버는 이 정도면 됐고, 그러면 가볍게 한번 몸을 풀어 보시면서 지금 현재 이제 쓰시는 중량에 맞는 샤프트를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드라이브해서 가볍게 몸 풀어 보시고 한번 데이터 보면서 저희들이 또 다른 클럽도 한번 알겠습니다. 수 있도록. 그럼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시타를 하실 거는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로프트 9.5도 쓰신다 해서 이제 9.5도 로프트에다가 헤드를 보시면 스릭슨이에요. 왠지 기자님께 스릭슨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는 사실은
박희미 프로가 쓰는 네. 제일 쓰고 싶어요. 요 모델이 요번에 예. 이제 저희가 올해 새로 나왔고요. 컬러는 두 예. 가지가 있어요. 그린 있고 블루가 있고 샤프트는 일단 이제 같은 50g대. 샤프트가 여기에 나오죠?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50g대. 예. 플렉스는 R이래요. 예, 레귤러. 일단 레귤러로 한번 네네네. 가볍게 예, 쳐보실 수 알겠습니다. 있게. 그러면은 네, 몇 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굿샷. 치시면서 평소랑 좀 다르게 맞으셨다거나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네네. 네. 친 거는 느낌이 좀 어떠신지. 평소보다 훨씬 잘 맞죠. 공이 뭐 옵이나 해저드 지역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요. 예. 사실 그 필드에 나가면 도처에 죽을 자리만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스윙도 이상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못하고 약간 엉거주춤하게 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약간 힘을 빼고 치긴 하는데요. 네. 이건 조금 잘못 맞으신 것 같고요. 네, 오른쪽으로 밀렸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밀리는 경우도 간혹 흔히 있으시죠. 나와요. 그래서 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 치던 거에서 벗어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리를 내려고 그러다가 네. 왼쪽으로 이렇게 훅을 때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인데 이 거리는 뭐 많이 나지만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네. 공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지금 3번 뭐 이렇게 치셨는데 네. 클럽 스피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필드에 나와가지고 예. 이 정도로 때리는 건 한 중후반 들어서고요. 네. 되게 처음에는 그 한번 그냥 시범을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거의 네. 툭툭 그냥 문대고 말아요. 이렇게 굿샷. 살고 보자 이제 이런 스윙인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그 클럽 피팅을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맞는 클럽이 어떤 걸까 곤혹스러울 때가 뭐냐면은 예.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스윙 스피드는 좀 젊었을 때부터 좀 빠른 편이었어요. 네. 지금도 빠르세요. 네. 그런데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공을 치게 되면은 대개는 몸도 덜 풀린 상태에서 하체 회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툭툭 갖다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 빠른 클럽 스피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제작한 클럽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 클럽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그 의구심도 좀 있고요. 또 그런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반 주말 골프용 남자 그 뭐 레귤러에 뭐 10.5도 이런 걸 들고 나가면 나중에 이제 몸이 풀려서 정말 세게 치고 싶을 때는 제대로 못 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피팅을 맞는 게 좋은지 의구심도 들어요. 부드럽게 치는 스윙하고 아마 왼쪽으로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갔던 그 스윙이 공존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굿샷.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잘 맞은 이게 이제 오잘공 같은 경우인데요. 네. 오잘공은 누구나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마 이렇게 피팅하기 어려운 주말 골퍼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결해 주신 클럽 닥터께서는 네. 뭔가 좋은 묘안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클럽을 추천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럽 스피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무게를 이제 찾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자님께서는 뭐 90마일 후반도 나오시고 80마일대로도 치시고 다양한 클럽 스피드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셨을 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클럽 스피드는 낼 수 있으면 내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기본적인 수치 아닙니까? 그 네. 사람의 근력과 유연성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이왕이면은 지금 현재 96마일 저렇게 나오시는 저런 스피드에서 저기에서 뭔가 방향을 최대한 왼쪽으로 안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클럽 샤프트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러면 참 좋죠. 그러면 네. 이제 좀 자신 있게 네. 그 클럽을 휘두를 수 있게 휘두르실 되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잠재력 네. 뭐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한번 그 어떤 느낌인지 한번 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 클럽 로프트 각도라든지 강도, 플렉스는 변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번 샤프트만 바꿔봤어요. 네, 네. 다시. 아까보다는 왼쪽으로 덜 가지만 그래도 네, 약간 가긴 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힘있게 치면 네.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저의 일반적인 탄도 성격이에요. 네. 이게 저기 가끔 나오는 구질입니다. 훅 구질. 네, 훅구질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두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왼쪽으로 안 보내려고 하면은 저렇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치게 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도 너무 피곤해서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러니까 조금 80마일 대 네. 그런 클럽 스피드가 네. 좀
안정적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네. 잘못 맞았을 때 공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아, 그렇죠. 되게 잘 못 맞기 때문에 네. 정타가 네. 좋기 때문에. 지금 방향 거의 결과 나쁘지 않았네요, 지금.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잘 살아 있고 예. 뭐 194m 훌륭합니다 저한테.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그 클럽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뜯어보면서 네.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클럽 닥터님에게 이제 지금의 제 스윙 컨디션, 좀 한번 멀리 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달려들면은 공이 훅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클럽 닥터님께서는 이제 이런 샤프트를 고르게 됐는데요. 네. 드라이버 뭐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가장 중요한 클럽 중에 하나죠. 네. 그죠?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혹시 다른 것들이 잘 안 맞더라도 이렇게 용서가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클럽인데요. 이 로프트라든지 헤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10.5도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누워지는 각도를 로프트 각도라고 그렇죠. 합니다. 9.5도가 맞냐, 10.5도가 맞냐 이런 것들은 거리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로 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발사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뭐 영어로 론치 앵글이라고 예, 하죠. 예. 올바른 발사각, 공이 이제 이상적으로 발사는 발사 각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탄도가 그 이상적인 각도보다 좀 낮은 분들은 당연히 로프트가 누워 있는, 그리고 너무 뜨는 분들은 당연히 더 세워져서 네, 그런 로프트를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상적인 각도, 그 다음에 볼 스피드, 이상적인 그로 인한 스핀량, 백스핀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다 이제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로프트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프트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클럽 헤드의 모양이 쉘로우 타입하고 딥 타입하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고 어떤 그 기능의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이제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네. 딥페이스는 약간 위아래가 음, 좀 면적이 넓다고 그러네요. 말씀드려요. 네, 위아래가 좀 짧고 여기는 예. 위아래가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예, 형성이 돼. 딥페이스는 전체적으로 좀 탄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로프트도 물론 탄도에 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탄도를 낮춰주고 이제 스핀량도 조금은 덜 먹게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조금은 스피드도 빠르고 거리가 많이 좀 나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페이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렇게 옆으로 얇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의 성질은 공을 잘 띄워줍니다. 공을 뜨기 쉽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특히 빠른 분들이 대체적으로 힘이 받치니까 잘 뜰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샬로우 페이스를 치게 되면 조금 더 공이 많이 뜰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탄도가 좀 낮은 분들한테 추천할 샬로우 페이스는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유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리가 안 나더라도 일단 캐리 거리, 공을 여기서 쳤을 때 여기까지 가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가는 분들이 있고 요만큼 떨어져서 굴러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야겠죠. 그래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샤프트다. 샤프트는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엔진에 비교할 수 있다. 샤프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네.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도 올리고요. 내려올 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도 이제 치셨을 때처럼 사람마다 힘을 쓰는 템포도 다르고 근력도 다르고 다 달라서 본인한테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휘어짐이 많거나 뒤틀림이 많은 그런 샤프트를 쓰게 되면 방향이라든지 일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클럽이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네. 강한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런 헤드 스피드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클럽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시타를 해본 것처럼 예를 들면 클럽 스피드가 80마일대로 치다가 90마일대로도 치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적정한 클럽 샤프트의 강도, 이건 어떻게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저희들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가 빠른 분들, 아까 기자님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최소 50g에서 60g 이상 되는 그런 이제 무게가 있는 50g에 샤프트들. 60g. 예, 그러면 거리로만 봤을 때 이제 뭐 스크린 골프도 치시고 하시니까 대략 거리가 220 이상은 충분히 이제 나가시는 반대로 이제 그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무게가 가볍거나 부드러운 샤프트를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 또 이제 구질에 따라서도 좀 얘기는 달라져요. 전체적으로 좀 슬라이스성이 많이 나오신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샤프트가 부드러운 샤프트를 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훅이 난다거나 왼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으면 조금은 강한 샤프트를 추천을 드려서 훅성 구질도 좀 방지할 수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 빠른 스윙 스피드를 지닌 이제 프로 골퍼들이 치는 스윙 장면을 그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뒤에 이렇게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면은 이 클럽 샤프트가 굉장히 많이 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스윙을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휘었다가 다운스윙 때는 클럽 손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데 샤프트가 마치 그 거짓말처럼 여기에 와가지고 맞는. 저는 이제 아까 훅이 난다고 해서 이제 고민을 상담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 맞는 클럽 샤프트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통계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퍼의 80% 슬라이스로 고생한다고. 특히 이제 처음에 골프를 배우면 아무래도 이제 타이밍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몸이 그 열린 채로 스윙을 하게 된다든지 클럽으로 공을 때리는 게 몸의 이동과 이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이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슬라이스를 가급적 덜 나게 하는 치료법이라 그럴까? 클럽의 치료법.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샤프트를 좀 많이 말씀을 그리고 드려요. 한때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닫혀 있는 제품을 팔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 효과는 되지만 클럽으로 해결이 안 되는 범위도 있거든요. 공을 이렇게 너무 정타를 못 치고 저희도 이제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딱 들였을 때 마법처럼 슬라이스가 고쳐지고 모든 공이 다 똑바로 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클럽이라는 건 장비도 장비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궤도가 심한 분들은 이제 궤도도 좀 수정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클럽은 추천해드리지만 거기에서 약간의 뭐 그립이라든지 교정도 해드리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비기너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윙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치면은 스윙 궤도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팁이라고 할까?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훅이 많이 나는 경우. 남자분들이 보통 상체로 많이 치셔서 훅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 한번 제가 쳐보면 이런 경우들 이제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많이 다치고 상체 힘이 쓰이고 손이 먼저 쓰이면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공들이 많이들 나오세요. 이런 경우 저는 보통 백스윙을 들어서 백스윙 탑에서 손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손은 멈춰 있고 하체를 먼저 쓰고 손은 뒤에서 그냥 따라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손이 절대 먼저 이렇게 덤빌 수가 없거든요. 나눠서 보여드리면 탑, 하체 하고 손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조금은 열려 맞을 수 있게.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는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에서 몸이 지나치게 앞으로 이동이 되면서 손이 못 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추어 분들께서 공을 세게 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몸이 되게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팩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체는 체중 이동을 해도 상체는 약간 뒤에 누워있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누워있는 느낌. 헤드 스피드 90마일에 226m가 나왔어요. 비거리가. 보시면 공의 뒷부분 아래쪽을
공이 맞아 나가는 때까지 계속 그렇게 뒤에서 지켜봐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이 트랙맨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들을 네. 좀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오른쪽에 드라이버라는 클럽으로 쳤다는 얘기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스핀 레이트는 이제 2,200 RPM이라고 돼 있는데 뭐 굉장히 이거는 프로샷이네요. 왜냐하면 스핀 레이트라는 게 이제 백스핀 양을 이야기하는데요. 백스핀 양이 저렇게 2,500 RPM 정도, 그거보다 약간 낮을수록 요즘은 이제 그 백스핀 네. 양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치는 네. 샷들을 굉장히 권장하는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그 다이내믹 로프트는 17.5도라고 하고 핀 로프트는 12.8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다이내믹 로프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게 어떤 의미예요? 드라이버가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가 쳤던 드라이버는 로프트는 11.5도 헤드예요. 11.5도를 평소에 쓰세요? 평소에는 9.5도 쓰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로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헤드가 공에 맞는 각도예요. 11.5도를 가지고 쳤지만 17.5도의 헤드 로프트를 친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저기 보면 저 어택 앵글이라고 밑에 나오는데요. 어택 네. 앵글도 굉장히 중요한 이 비거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택 앵글이 4.6도라는 건 뭐 무슨 얘기인가요? 4.6도라는 건 4.6도만큼 이제 어퍼블로 어퍼블로로 올라가면서 쳤다. 네, 아. 최저점을 지나서 헤드가 올라가면서 상향 타격이 되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께서 내 스피드가 이 정도가 아닌데 거리가 좀 너무 안 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어택 앵글 자체를 마이너스로 네, 드라이버를 치실 때 다운블로로 이제 타격이 되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클럽 패스라고 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0.6도가 나오고 이 인투 아웃으로 2.6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 항상 아마추어들이 지적을 받는 게 클럽의 네. 길이 너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온다. 이번 기회에 네. 이렇게 우리 프로님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투 아웃의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일단은 손이 시작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시작하냐, 네. 밑으로 시작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보통 탑에서 앞으로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갈 수는 없게 되니까 앞에서 안으로 당겨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탑에서 밑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더 안으로 당겨오면 공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밀게 되는 인아웃 스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손이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저렇게 그 백스윙 탑에서 네. 손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뜨리는 동작 참 말은 쉬운데 네. 아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어렵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걸 좀 받아들였는지 한번 경험담을 좀 들려주시죠.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제가 시합을 다니고 선수 생활을 할 때도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인데 똑같이 어드레스 서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빼는 거예요. 오른발을 뒤로 뺐다는 것 자체가 이쪽 오른쪽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준비 동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른발을 뒤로 빼놓고 여기서 공을 계속 감아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죠. 왼쪽을 막아놓고 이렇게 해서 감아치는 방법을 많이 가지신다거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물론 공은 똑바로 보낼 거지만 어드레스 에이밍을 저기 오른쪽 구석으로 하는 거예요. 공은 무조건 내가 똑바로 혹은 왼쪽으로 천에 맞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감아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실제로도 제가 여기 오셔서 슬라이스로 고민이 된다 하시는 고객분들께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팁을 던져드릴 때 몇 번 하셨을 때 실제로 그 아웃인으로 들어오던 아까의 그 수치 자체가 조금은 줄어드는 게 많이 보여요. 네.